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며 원전주가 강세입니다. 원전주로 분류되는 현대건설은 장중 54,4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장중 41,100원을 기록하며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며 육계 관련 종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2에서 3개월가량 남은 만큼 수입 재개 때까지 위험 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브가 대형 아티스트 컴백에 따른 호실적 기대와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날 1.78% 오른 28만 5,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종목이 일제히 급등하며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아이온큐 CEO가 매체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대와 성장성이 재차 부각됐습니다. 이에 한국 첨단 소재, 엑스게이트, 우리로 등 모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도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3% 강보합 상승하고 있습니다. 2,597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2,600선을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2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15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수급 살펴보시면요.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양새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 보겠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승하는 섹터의 폭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강하고요. 또 그동안 잊혀져 있던 건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오늘은 하락 섹터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이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까지 모두 강한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노하우들 하나씩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정보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임상현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약간 쉬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내비쳐지고 있는지 그 점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뭐 조정이지만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가장 미국 증시의 흐름을 바라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이 일단 3개월간 유예를 좀 했죠. 한시적, 일시적 유예. 다시 말해서 5월 초 정도 되기 때문에 6월 초, 7월, 8월 초, 그러니까 8월 초에 재협상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극적인 타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불협화음이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것처럼 증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실물 경기가 이제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는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죠. 그것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둘리진 않겠다. 약간 우려 상황이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 신용등급 강등이 또 한 차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의 미국 달러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달러를 피해서 아시아 또는 남미 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달러를 피해서 가상화폐 쪽으로도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복합적인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어떤 방향성, 우리나라 이런 현상이라면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다소 아쉬울 뿐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그 해외 증시의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하락, 역회된 숄더 형태, 여기는 쌍바닥으로 끝났고요. 중요한 것은 이 넥라인까지 왔고 지금은 여기에 대한 조정일 뿐이죠. 그래서 21선이 깨지 않으면은 이 추세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정상이고 또한 상승의 흐름들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반등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자 입장에서 당분간은 특별한 어떤 그 위기 상황은 아직 감지되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나스닥의 흐름들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의 흐름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약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또 흐름을 보자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 상단까지 다시 왔고요.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재돌파 시도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까지로는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월봉상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이 상단을 만약에 이제 돌파하면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의 이제 패턴을 보자면은 1, 2, 3, 4, 5 여기를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패턴을 보시면은 6주 연속 양봉이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 주는 속임수 그 현재 음봉. 다음 주에 만약에 십자 도정이 되면은 거의 2달 동안 상승을 해준다는 개념이죠. 만약에 이게 한번 이렇게 다음 주는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빼고 6월에 강세가 보인다는 것은 적산병이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산병이라는 것은 이 장기 추세가 상승후에 출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의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월봉상 지금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월봉상 적이병이 나타나죠. 그래서 6월 달에 적산병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7월, 8월에 이제 돌발 변수는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상승의 흐름들이 또는 상승장의 어떤 트렌드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달러를 피해서 아시아 또 남미 가상화폐 주시장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달러 약세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신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계속에 얘기했지만은 7월 변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8월 쪽으로 약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이 있기 때문에 다만 6월 말까지는 제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시장도 좋아진다 말씀드렸는데 6월 말까지는 뭐 계속해서 시장이 맞아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이런 전망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비록 우리 시장 오늘은 쉬어가지만요. 아직까지 이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깨지진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7, 8월이 오기 전에 6월 말까지는 전문가님과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6월장에 대한 대비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분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공략해볼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이번 주를 쫙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미국장에서는 뭐 국채금리 이슈도 있었고요.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코로나 소식도 네.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으면서 시끌시끌했잖아요. 예. 정말 이슈가 많은데 예. 그 안에서도 다음 주에도 좀 지켜보면 좋을 키워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 그 이슈를 중심으로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큰 이슈는 일주일마다 반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셀리드가 급등했다. 홍콩에서 코로나 한 달간 30명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셀리드가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약간은 뭐 대장주 성격으로 셀리드가 올라주고 있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슈적으로 셀리드가 연속적으로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어떤 회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셀리드 같은 경우는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다시 말해서 이 백신이란 것은 약한 균을 먼저 가짜 균을 또 투입을 해서 면역력을 길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런 질병에 대한 어떤 전염병에 대한 어떤 면역력을 키우듯이 항암도 마찬가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을 연구를 좀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이쪽 코로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항암 면역 백신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술적으로는 뛰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다만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그런 어떤 예방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어떤 부분이 셀리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셀리드의 차트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연달아 나타났죠. 지금 보시면은 이 초발 단계 여기서는 좀 조용한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가다가 밀렸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양봉이 5개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 고점이 완성이 됐죠. 일주일의 흐름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항상 하다시피 상승 추세에서는 5일마다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일의 가격 평균선. 그러니까 만약에 5일선을 찍고 여기서 강하게 버텨주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트만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또는 동남아에 대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할 것이냐 유행을 하지 않을 것이냐 요거는 사실은 신의 영역에 신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유행 가능성이 조금 약간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보통 이제 5년 주기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5년이 되는 때가 지금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세게 올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은 치료제나 이런 백신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 심리는 덜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변종이죠. 니파 바이러스 치명률이 50%가 넘어간다. 치명률이 50%라는 것은 두 사람이 10명 걸리면 5명이 중상이나 중경이나 사망이 이른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반 코로나는 1000명이 걸리면은 중상이 그중에 뭐 5%나 10%,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망이 그중에 뭐 0.1%,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것과는 상황이 다른 거의 메가톤급 그런 어떤 치명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해둬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물론 이어파가 된다는 것은 뭐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5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굉장히 상승장이 연출이 됐던 그런 아이러니컬한 어떤 흐름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막대한 유동성을 다시 한번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셀리드를 대장주 성격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해상폭력 프로젝트를 전격 재개를 한다. 정책 급선회를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후 어떤 변화 또 탄소 중립 이거는 거의 사기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해상폭력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개했다는 것은 미국 현지의 어떤 산업 보호하는 거고요. 또 중국 견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적으로 해상폭력이나 뭐 태양광 이렇게 반사이익을 노리자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상폭력 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한번 해줬습니다. 한번 그 내용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CS 배령이 가장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CS 베어링이 나름대로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는 부분들은 풍력 발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부품이 베어링입니다. 근데 이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CS 베어링이고 또 CS 그룹 쪽, 뭐 CS 윈드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뭐 태웅이라는 종목군도 크게 올라줬는데 이런 부품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가지 않고 다 장려를 해주는 그런 것은 AI에 대한 막대한 전력 소비 이걸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구분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뭐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다 현재 오픈한다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고점을 찍고 이제 무너져 내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상황에서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까지 이제 숨고르기가 나와준다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로 그려보면은 이 추세 저점, 그 다음에 이 고점, 약간 오버슈팅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에 대한 중심축에 걸리는 이게 추세의 이제 중심으로 타고 계속 올라갔는데 일시로 슈팅만 했을 뿐 추세 중심에 걸려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일주일마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한 달의 월 추세가 상승인 경우는 주마다 또는 5일마다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뭐 지켜보는 또 상승 추세가 계속이 되면은 5일 안에 또는 5일째 보통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CS 배려형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CS 배려형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수요일 날은 그 ICTK가 상한가를 갔죠. 특허계 노벨상 수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해줬는데 여기서 ICTK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보안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KT에 대한 보안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아직 뉴스에는 크게는 회자가 되지 않았지만은 KT도 이런 해킹 전례가 있는데 숨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만약에 노출이 됐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전 국민이 전부 다 노출이 됐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양자 관련된 여기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에다가 양자 내성 암호, 양자와 같은 암호 체계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칩을 유일하게 만든 데가 ICTK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ICTK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대장주 역할을 좀 사실상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ICTK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양자 암호 체계를 바탕으로 완벽한 보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하고요.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왜 그 완벽한 어떤 그 보안 체계냐면은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게 되죠. 외부 해킹을 한 순간 이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이 자동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양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 그 부분이 있다. 이게 양자에 대한 관찰차 효과를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관찰이 일어난 순간 변화의 속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안칩으로 적용이 됐다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CTK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대장주를 찾지 말고 이런 보안칩 반도체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ICTK가 이 초점에서 계속 1월 달부터 2월, 3월, 4월, 5월,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상승 가속으로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 이슈가 장중 상한가를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밀려주고 있지만은 눌림목 조정, 5일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추세가 살아있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이 보안 양자칩에 대한 시장의 파이를 넓히는 대장주로 역할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CTK를 다시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부분들은 또 어제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한가를 좀 쳤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진원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진원생명과학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그 백신에 대한 올려물질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미드 DNA 이 부분을 올려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메리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오늘도 올라주다가 많이 빠졌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상승하다 약간 밀려줬죠.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격을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월 사이클이 중요하냐면은 월 사이클이 상승이면은 2주에서 3주는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양봉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적산병이면은 2주에서 3주가 간다는 사실을 바라봤을 때 제일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기업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하고 셀리드를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를 강타했던 대표적인 키워드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커지면서 코로나 확산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종목만 선별해 주셨고요. 또 풍력도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강하죠. 미증시에서 불어온 훈풍 덕분에 양자도 다시 한번 주목받는 하루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와 종목들이니까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시장을 강타할 만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꼭 보셔서 시장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명품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예.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경제에는 뭐 사이클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계속 이제 스토리가 길어져서 네.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그쵸.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보통 보면은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이클 이론입니다. 이 사이클이 중기 사이클이냐, 장기 사이클이냐, 단기적으로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의 어떤 흐름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데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정경제 이론의 완벽한 어떤 이론 체계 이것을 실제로 많이 적용을 했던 일본의 증권사 사례를 제시를 했죠. 그런데 왜 이번에 오늘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자,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파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또 붐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또 미국 주도의 시장이 흔들린다는데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년, 20년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사이클이라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것의 힌트를 보시면은 쿠즈네츠 20년짜리 파동의 피크가 2034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콘트라이프의 어떤 저점, 그다음에 피크가 2032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2032, 2033, 2034가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피크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왜 이게 좀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요거를 여러 번 자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0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100년 주기 사이클은 콘트라이프 50년 내지 60년에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100년의 주기 사이클이고 그 안에 20년마다 5개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20년은 현재 쿠즈네츠 파동 20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주기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은 20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20년이 열려준다는 거죠. 2020년에서 2040년에 어떻게 보면은 20년을 사이클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피크가 언제냐? 요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쿠즈네츠 파동, 32년, 콘트라 파동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100년,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피크를 치는 것이 언제느냐?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는 피보나치로 보면은 100년을 0.381로 나누거나 0.618로 나누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38년 또는 2061년 이게 상승의 어떤 고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038년 또는 2040년이 되기 전에 30년 중후반 여기가 최종적인 4차 산업혁명의 파고의 끝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미국의 성장의 끝도 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100년 주기로의 어떤 버블의 피크, 버블이 크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과거의 100년 동안의 통계를 한번 보면은 100년 중에 언제가 피크를 하느냐, 보통 상반기에 피크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1600년대 버블, 튤립 열풍의 버블 보면은 정확하게 버블의 피크가 1636년, 여기부터 36년이죠. 피크를 이뤘다. 100년 사이클의 전체 피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700년도에 어떤 피크는 언제냐? 생각보다 일찍 끝났죠. 1720년도에 남해 회사의 열풍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메리카죠. 여기에 대한 식민지 개척 이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사람 도표를 보면은 뉴턴도 이때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죠. 뉴턴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정확하게 매도를 했는데 슈팅이 들어다 보니까 여기에다 다시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턴은 이런 천문의 움직임을 알아도 주가의 움직임을 모른다 하는 회고록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열풍에 어떤 투자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년도는 1720년도에 100년의 역사 중에 20년 이 피크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1800년도에는 그에 대해 피크가 언제였냐? 철도 열풍이 일어났는데 1846년 100년 중에서 딱 절반이 되기 직전 1846년에 피크를 쳤던 그런 전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00년도에는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보냐면은 1900년대는 1929년에 피크를 쳤죠. 공황. 물론 그 뒤로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장이 있기 때문에 100년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100년의 상반기에 최고였던 변곡점이 2029년이었다.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00년의 열풍 2029년 그래서 만약에 빨리 끝나면은 이게 100년이기 때문에
1929년이죠. 죄송합니다. 2029년에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2025년에 앞당겨서 지금 공황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100년 사이클의 근거는 이런 건데 100년 사이클의 근거인데 4년 앞당겨서 주장한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크게 보면은 20년대가 아니라 충격이 올 수 있지만은 1930년대 또는 초반, 중반까지는 열풍이 계속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시 공황이나 뭐 이런 100년 만에 이런 것들 너무 현혹되지는 마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의 또 조합상 큰 충격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들은 더 큰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레이 달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알려졌죠. 500년 사이클을 들고 나오면서 미중 패권이 바뀐다. 굉장히 많은 큰 소리를 쳤고 언젠가는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합니다. 2000년대부터 주장을 했죠. 근데 전혀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되지는 않죠. 왜? 시간의 성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전체 그러니까 파란색이 미국이죠. 1750년이 강세를 보이다가 피크를 쳤던 것이 200년 지난 1950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강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2050년까지 300년 북의 강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는 전혀 끄떡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이론으로 보더라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중국은 얼마만큼 조정을 보였냐면은 1500년, 1550년, 그러니까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서세가 중국을 침탈한 것이 임진왜란 기점이라 보면은 400년 동안 침체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1950년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그 차이의 갭은 아직까지도 상당하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의 충돌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섣부른 소리는 아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결국은 중국이 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는 깨지죠. 그런데 중국이 분열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레이 달리오의 그런 패권의 역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는 20년, 30년 후에 또는 2050년 전후에 일어날 문제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사이클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확히 500년 주기 사이클인데 지금은 많이 갭이 차이가 나고 있죠. 언제 만나느냐 하면은 앞으로 20년, 2050년에 만나는 사이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년, 30년 뒤에 돼야지 대등해지는 관점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의 어떤 사이클로 한번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삼성증권 보고서에 의하면은 중국의 사이클이 80년대 이런 사이클들이 20년마다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은 20년에서 30년 반등의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30년에서 40년 침체 사이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꺾이는 그 시기에 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패하면은 중국은 두 번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은 40년 뒤에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50년 뒤에 다시 한번 초강세. 그러니까 그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패권의 최종적인 승자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그 여파로 굉장히 심각한 뭐 정치적 어떤 소용돌이나
또 분열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미국의 국가 부채 동향 많은 분들이 이 도표를 이용하면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완벽하게 중국으로나 넘어간다 하지만은 정반대의 생각은 안 되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실현했습니다. 근데 이때 시기에 갑자기 부채가 줄어드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채에 거의 임박하거나 그걸 넘어서는 사이클들이 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고성장에 도래하지 않는 한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의 실현 가능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 반대의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사이클 이론에 의해서 이 신용부채, 국가부채 사이클로 보시면은 80년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긴축, 그다음에 60년 동안 긴축이 아닌 긴축 완화 이런 80년 주기 사이클로 이런 신용부채 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전에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은 1944년이죠. 2024년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80년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완벽하게 이걸 꺾어내릴 수 있는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은 뭐냐? 미국 트럼프의 정책이죠. 미국의 천문학적인 빚, 코인으로 다 갚겠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달러 약세를 용인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과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에 그런 것을 다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194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전 세계 금의 70%를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의 패권을 완성을 좀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1974년 달러에 대한 지급 보증, 달러를 구매하면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석유를 구매하면서 달러로만 해야 된다. 페트로 달러를 완벽하게 실현이 됐죠.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유지를 좀 한 거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달러에 대한 지급 보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 약해진 달러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결국은 석유, 금과 같죠. 석유처럼 제한적인 채굴을 하고 금과 같이 총량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가 중요하느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다른 이야기로 보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모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뭘로 매기느냐? 비트코인으로 매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실물하고 가상하고 1대1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주식, 그다음에 금융, 부동산, 자본의 총계가 백경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 2,700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동안 끝없이 지나면서 디지털 트윈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동안 시총은 100경까지 간다는 소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에 대한 그 비트코인이라는 매집을 누가 다 했습니까? 미국 정부나 거래소나 40%를 매집을 해놨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만 되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부채가 거의 원 수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 혁신적인 변화의 핵심이 가상화폐에 있다 하는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들떠 올라주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시장의 어떤 변화, 극적인 변화가 2025년에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약달러에 대한 시장의 강세가 한번 몰아칠 수가 있는데 그 변곡점은 미중 패권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한 번은 크게 영향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임상현 전문가님의 경제와 주식 사이클 분석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경제시장을 시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되게 넓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2탄과 3탄까지 이어지는 만큼 중요하니까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제3장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테마가 그야말로 강타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빠지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 완전히 제압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좀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있나 싶은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유행이 더 확산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봤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않죠. 그래서 확산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피크가 언제냐 중요한 건데 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늦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는 후보 물질을 이 업체에서는 개발을 좀 했죠. 제프티라는 코로나19제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통합으로 적용해서 임상 설계를 했고 통과를 했는데 정부에서 좀 긴급 치료제로 뭐 정부 정책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좀 치료제 승인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정부에서는 뭐라 하느냐? 그때는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 더 진행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항바이러스, 광범위 항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입증을 받아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니파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치사율이 치명률이 50%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유일한 종목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최초죠. 모든 것에 대한 항바이러스를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다 듣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히든 종목의 주봉상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크게 올라가다가 이제 밀렸지만은 대바닥에서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메리트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공개하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치료제를 갖고 있으면서도요. 또 다른 바이러스까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한번 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알아갈 수 있는 장소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임상현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